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주 금요일 밤을 함께하는 글로벌 빅샷 박나연입니다. 누구보다 넓은 시야와 날카로운 집중 분석을 통해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책임질 글로벌 투자 전략가 최성민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럼 오늘도 먼저 시장 분위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AI 버블론에다가 미국의 금리 동결 기류까지 더해지면서 주식과 금, 코인까지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장중에 3,900선을 내어줬고 또 비트코인이 7개월 만에 9만 달러 아래로 떨어지면서 시장 전체가 좀 전반적으로 흔들리는 모습인데 현재 시장 분위기 좀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비트코인은 뭐 9만 불 밑으로 내려갔다가 또 올라왔다가 뭐 하고 있고, 사실은 비트코인이라는 게 그 위험 지표의 대표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뭐 올라가면 좋죠. 이제 사람들이 위험을 리스크온을 한다는 얘기니까 위험을 많이 테이크한다는 건 시장 참여자한테는 좋습니다. 예, 그쵸, 이렇게 올라가는 거니까. 네. 근데 이제 사실 또 위험하기도 하고, 예, 그런 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2,500에서 4,100까지 엄청나게 빨리 달려왔습니다. 뭐 코스피는 한 77% 정도 상승을 했었죠. 지금은 조금 떨어졌지만, 근데 코스피가 77% 올라갔다가 여기서 한 뭐 예를 들어서 한 10% 떨어지면 뭐 그게 갑자기 뭐 세상이 망하는 것처럼 또 얘기하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뭐 어떻게 평생 매일 네. 한순간도 빠짐없이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매일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올라갔던 게 또 있긴 있어요. 9월 18일 날 시작했던 디램 가격이죠. 네. 아직도 올라가고 있고, 눈만 뜨면 과거 올라갔다. 한 3, 4일 동안은 굉장히 조금 올라가거나 안 올라갔어요. 떨어지진 않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지금 AI를 많이 쓰는 분들도 계시겠죠. 네. 근데 그렇게 AI를 돈 내고 쓰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있긴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실은.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여쭤봐야죠. 뭐 어머님, 아버님 AI 쓰세요? 안 쓰십니다. 안 쓰시잖아요. 네. 예, 그런 겁니다. 집에 로봇가 지금 빨래하고 있어요? 없죠. 왜? 뭐 그런 것도 없는데 네. AI 버블이다? 지금은 그런 걸 얘기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과연 이 반도체 가격의 상승, 그 AI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을 어떻게 하면은 잘 활용할까? 네. 주가야 가면 조정받는 거죠. 조정받을 때 어떤 종목을 더 공부해야 될까? 이런 거죠. 다시 말하면 AI 쪽에서도 지금은 후공정 PCB들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네. 대덕전자, 코리아서큐트, 심텍 이런 거는 하나도 안 사고 다른 데서 이렇게 구경을 하고 좋은 바이오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ABL 바이오, 케어젠, 뭐 셀비온, 리가캠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안 사시고 주식시장이 큰 조정을 받고 있어서 AI 버블이 일어날 거야. 네. 그러면 주식시장에 처음부터 참여하는 게 잘못된 거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AI 버블을 논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말씀처럼 좀 전반적인 위험 자산 분위기가 흔들리는 가운데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특히 비트코인의 하락이 좀 눈에 띄거든요. 시장의 공포 지수가 극단적 공포 단계까지 내려간 상황인데 비트코인의 급락 흐름은 좀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그거 볼까요? 그 Fear and Greed 인덱스, 공포와 탐욕 인덱스를 네. 보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게 7까지 떨어졌어요. 그렇죠? 10일까지 떨어졌습니다. 10일.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 얼마까지 떨어졌냐? 제가 잘 기억을 안 나는데 네. 아마도 한 7까지 떨어졌을 거예요. 그런가요? 그러면 코로나 때하고 지금이 똑같습니까? 비슷하지 그러니까. 않죠. 전혀 분위기가 다른데 그렇게 네. 내려갔대요. 그럼 첫 번째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좀 많이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위들이 너무 컸어요. 뭐 옛날에는 1,000억 투자, 5천억 투자, 1조 투자 이랬는데 지금은 1경 투자 뭐 이런 게 나오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많이 올라갔으니까 좀 쉬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자꾸만 마이클 베리 같은 사람들이 뭐 이상한 얘기를 좀 하고 있죠. 뭐 무슨 감가상각을
6년에 걸쳐서 왜 하냐? 3년에 오. 걸쳐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AI 버블론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에 관련해서 제가 한마디 좀 드리고 싶은데 네. 사실은 그 마이클 베리라는 옛날에 그 빅쇼트 영화에도 나왔던 아예 공매도의 그 아주 선구자는 아니지만 굉장히 공매도를 좋아하는 사람. 실존 인물이죠. 그렇죠. 네. 마이클 베리. 사이언 에셋 매니지먼트의 대표이기도 하고 2008년도에 그 모가지 백 시큐리티즈 MBS 관련된 옵션 상품을 공매도를 크게 해서 아주 큰 돈을 벌었던 뭐 웬만한 투자자들은 그래도 많이 아시는 분입니다. 네. 그분이 얼마 전에 본인이 고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산운용사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편지를 하나 보냈습니다. 예, 편지 한번 띄워주시면 네.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영문으로 나오고 있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겁니다. 우리의 자산운용사는 폐쇄할 것이며 당신네들한테 돈을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오. 왜요? 그렇게 자신이 있으면 공매도를 계속해서 회사를 잘 운영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뒤에 어떤 특별한 본인만의 사정이 있는지는 저는 모르죠. 모르지만 어쨌든 사이언 에셋 매니지먼트는 폐쇄됐고 더 이상 공매도를 못하고 1분기부터 엔비디아 공매도 친 거는 큰 손해를 봤을 테고. 네. 네, 그래서 지금은 무슨 공매도를 논하거나 뭐 버블을 논하거나 이럴 때는 아닙니다. 지금은 야구로 따지면 3회 말이다. 3회 말. 네, 아직 3회 말입니다. 1회 초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제가. 네. 3회 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위험 자산뿐 아니라 전통적 안전 자산인 금값도 흔들리고 있는데 자산 시장 전반의 불안이 커진 흐름 속에서 이번엔 또 정치적 리스크 관련된 뉴스도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당장 파월 의장을 교체하고 싶다며 언급하면서 좀 이슈가 됐잖아요. 이 발언은 어떻게 좀 해석을 해보면 좋을까요? 뭐 지금 못 자르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은 임기가 있는 분이고 그렇죠. 예, 독립적인 기관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네. 뭐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시든 안 하시든 간에 그분 마음이죠. 근데 이제 2026년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조금만 지나면 2026년이고 맞아요. 지금도 이제 아침에 나가면 뭐 영하 2도 막 이런데 이제 겨울입니다. 눈 살짝 오고 눈 뜨면 2026년도고 그래서 한 2, 3개월이 지나면은 이제 새로운 후보가 나오지 않겠어요? 네. 그렇게 되면은 또 금리나 여부에 대한 뭐 이슈들이 이제 크게 부각이 될 테고 뭐 그 정도 느낌입니다. 근데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2월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이냐 이거는 참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안 할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오, 근데 좋은 게 하나 있어요. 어떤 걸까요? 그 안 할 가능성이 조금 높아지고 있어서 시장이 그것을 미리 선반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다고 하면 또 시장은 좋아질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어떤지 그게 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 함께 살펴보고 왔는데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번 주 가장 큰 이벤트라고 할 수 있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시장 예상치와 좀 비슷하게 나왔는데 향후 가이던스의 문제인지 이번 실적 발표 좀 어떻게 바라보셨나요? 엔비디아 실적 그건 사실 그 걱정했던 것보다는 훨씬 강하게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좀 말을 좀 바꿀까요? 크게 걱정은 안 했는데 시장에서 걱정했던 것처럼 저는 걱정 안 했고 네. 그래서 매출과 이 컨센서스를 무난히 상회했고 무엇보다 이제 데이터 센터 AI 관련 매출 성장률이 여전히 뭐 큰 두 자릿수를 유지했다라고 합니다. 시장이 가장 긴장했던 포인트는 AI 캐펙스의 피크아웃이 아니냐. 피크아웃이요? AI 캐펙스 이제 계속 투자한다고 그러다가 이제 조금 덜 할까요? 뭐 이러면 이제 큰 문제가 되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까지도 GPU 투자 강도가 쉽게 꺾이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보여준 것이고 이 얘기는 곧 HBM 패키지 기판, 테스트 장비, 전력 인프라까지 전방 사이클이 다 좋아진다. 그 다음에 아직 사이클 중반부다라는 것을 말을 해준 아주 큰 이벤트다. 네. 그래서 너무나 다행이고 다만 엔비디아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게 조금 약간 그렇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엔비디아가 잘 되면 삼성전자가 잘 되고 당연히 SK 하이닉스가 잘 되고 그렇죠. 그 밑에 한미반도체가 잘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당연히 패키징 업체
것들도 잘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단하게 얘기하면 다행이고 기쁘다. 다행이다. 네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보고 왔습니다. 또 국내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소식이 하나 나왔는데요. 얼마 전에 한미반도체 TC본더가 세계 인류 상품에 선정됐다고 하는데 이번 선정은 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미반도체 TC본더를 만드는 회사는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많지 않아요. 많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한두 개뿐이 없습니다. 네. 예, 그리고 한미반도체는 SK하이닉스를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미국에 납품을 하고 있고 들리는 얘기로는 삼성전자에도 이제는 들어갈 것이다. 아니면 들어가고 있다. 파일로트 라인에 이미 들어갔다. 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음에는 또 HBM4 관련된 장비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HBM4E가 들어가면 이제 하이브리드 장비라고 그래가지고요. 네. 그런 장비도 들어가야 됩니다. 한두 끝도 없습니다. 장비가 들어갈 게.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비싸다? 그런 표현하기는 좀 이르죠. 예, 앞으로 HBM5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조정을 받았지만 좋죠. 이제 조정을 받았을 때 사야지 막 올라갔을 때 따라가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한미 반도체는 좀 안정적이다. 근데 삼성전자에서 만약에 우리 이제 앞으로 한미 반도체랑도 많이 할 거예요. 15년 전에 서로 소송한 거는 잊어주세요. 라고 한다면 네. 그 다음에 또 모멘텀이 생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HBM이 핵심이 되는 이 AI 인프라 확대 속에서 또 하나의 눈길을 끄는 게 바로 2026년 출시 예정인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 루빈이죠. 최근 루빈의 시대가 왔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점이 좀 그렇게 강력하게 평가받고 있는 걸까요? 루빈이요. 네. 지금 말씀드린 HBM4를 얘기하는 겁니다. HBM4 이름이 루빈이에요. 예. HBM3는 블랙웰이라고 그러고, 네. 그렇죠. 잘 아실 텐데 루비는 기존 서버 구조를 그냥 업그레이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혹시 집에 살면서 부모님이나 본인이 집에 인테리어 하신 적 있으세요? 인테리어요? 네, 집 인테리어. 오, 있습니다. 네, 돈 많이 들잖아요. 많이 들더라고요. 그렇지만 이제 돈이 많이 들지만 집은 완전히 새 집이 되죠. 네. 그거 인테리어 수준이 아니라 루비는 집을 완전히 부시고 새로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는 거의 혁신적인 겁니다. 그래서 GPU가 블랙웰일 때 몇 개였냐면 네. 144개였어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200개로 는다 그러면 인테리어 수준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576개로 늡니다. 그렇게 많이 그렇습니다. 올랐나요? 그래서 GPU가 많아지면 전기 입력량이 폭증하고 발열이 뜨거워지고 급증하고 그다음에 신호가 지나가는 길도 굉장히 복잡해지고 네. 그 레이아웃 전체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기판 자체도 더 크고 튼튼하고 더 정교해져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전기가 얼마나 전압 상승이 되냐면 48볼트에서 800볼트로 삽니다. 그래서 PCB 층수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요. 네. 그래서 이 소재 전환도 심해집니다. 결론은 뭐냐? 완전히 다 바뀌어요. 완전히 다 바뀌기 때문에 이거는 PCB들도 그 두산전자에서 만드는 CCL도 업그레이드 돼야 되고 이수페타시스나 대덕전자나 코리아 서키트에서 만드는 PCB도 업그레이드 돼야 되고 그래서 뭐 지금 변화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한미반도체의 TC 본대도 업그레이드 돼야 되고 네. 그래서 우리가 블랙웰을 이라는 자동차를 타고 다니다가 예를 들어서 뭐 소나타라고 보죠. 그러면 업그레이드 HBM4 루빈이 됐으니까 이제는 뭐 벤츠를 타고 다니는가가 아니라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 정도로요? 그 정도로 업그레이드. 그래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덕전자, 코리아 서키트 같은 것들 이 종목은 지금 많이 올라갔잖아요.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 민망할 정도로 올라갔어요. 네. 그런데 조금 더 남았다. 아직 상승력이 아직 남아있다. 훨씬 더 남았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고요. 만약에 여기서 좀 안 올라갔으면서 그러니까요. 좀 뭐 궁금합니다. 그런 것들 좀 있을까라는 걸 해보면 사실은 이 패키징이나 PCB 관련해서
큰 회사가 하나 있긴 있죠. 어떤 회사일까요? 그 LG 이노텍이라고 오. 거기서 이제 캐파를 좀 늘리고 있죠. 왜냐면 그 정도입니다. 네, 이렇게 최성민 대표님과 함께 주요 이슈 짚어봤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시간이죠. 최성민 대표님이 직접 선정하신 유망주, 과연 어떤 종목일지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최성민의 글로벌 빅시어사의 최성민입니다. 오늘도 바이오 섹터 내의 두 종목 소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케어젠입니다. 케어젠은 한두 번 소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가를 보면요, 사실은 한번 급등했다가 상당히 긴 기간 동안 기간 조정을 지나가고 있는 그런 형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은 케어젠의 첫 번째 모멘텀이라고 하는 것은 코글루타이드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운자로, 그 다음에 위고비라는 소위 살 빼는 약, 비만 치료제에 대한 얘기는 아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코글라이드는 미국의 NDI를 신청한 새로운 음식료입니다. Dietary Ingredient. 성분을 신청을 이틀 전에 했고요. 미국에서 허가는 아마 75일 안에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코글라이드 투여군은 12주 만에 체중이 10%가 빠졌습니다. 사실은 이 코글라이드의 체중 감소를 보면 마운자로나 위고비보다 앞선다는 말도 안 되는, 믿지 못하는 그런 데이터를 발표를 했습니다. P 밸류가 0.0001이라는 것은 굉장히 코글라이드의 유효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마운자로나 위고비는 근육이 감소가 되는 데 비해서 근육량을 유지한다라는 그런 결과까지 가지고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미국의 FDA에 NDI를 신청했고요. 북미 시장을 공략하는 것을 이제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현황을 보면 캐나다, 태국, 멕시코, 튀르키예, 페루, 파라과이, 레바논, 에콰도르에서 지금 상용화를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은 레바논하고 에콰도르에서 드디어 실질적으로 판매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기에 보면 중국이 빠졌네요. 중국하고요. 중국하고 인도에서도 지금 큰 계약, 실질적인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제품은 나와 있는 상태고요. 필름형, 그 다음에 가루약형, 그 다음에 알약형으로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게 아마 우리가 믿지 못할 그런 대박 프로덕트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케어젠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안구 질환 파이프라인이 있습니다. 파이프라인 명칭은 CG-P5이고요. 황반변성 안구 질환. 요게 이제 이상을 준비하고 임상 수령 보고서를 12월 정도에 받을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큽니다. 미국에서 임상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케어젠의 모멘텀이 바로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은 매출은 살짝 줄었는데요. 영업이익률이 얼마가 나왔냐면 3분기 실적이에요.
뭐 믿지 못하시겠지만 55.7%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다. 이렇게 표현 드릴 수 있고요. 모멘텀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한스바이오메드입니다. 한스바이오메드 뭐냐? 한스바이오메드의 단점,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 네. 근데 시총이 그렇게 황당하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셀르디엠이라는 셀르디엠이라는 여기 써 있네요. 예. 셀르디엠이라는 스킨 부스터를 팔고 있는데요. 여러분 스킨 부스터 하면 뭐 생각나세요? 네, 저는 파마리서치의 리쥬란이 생각이 납니다. 리쥬란보다도 제가 직접 맞아보니 더 좋은 스킨 부스터가 셀르디엠인데요. ECM 스킨 부스터입니다. ECM 스킨 부스터라고 하는 것은 사체에서 죽은 사람의 피부를 떼어서 이것을 확대해서 피부에 다시 넣는 건데요. 콜라겐을 직접 보충하는 겁니다. 지금 LNC 바이오에 비슷한 것이 있죠. 그거 엘라비엘 R2O라는 스킨 부스터가 있는데 LNC 바이오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스바이오메드가 사실은 시총으로 보면 조금 더 유리할 것 같긴 합니다. 파마리서치의 리쥬란, 소위 그 연어 정자를 피부에 넣어서 피부를 회복시키는 스킨 부스터인데요. 저는 피부과 의사들한테 직접 물어봤는데요. 셀라디엠이 일단은 분자 구조가 작습니다. 그래서 아프지 않습니다. 내지는 덜 아픕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치과 자주 가십니까? 어린아이들이 치과를 왜 안 갑니까? 아파서 안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셀라디엠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한스바이오메드도 파마리서치 같은 그런 중장기적인 투자를 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성민의 글로벌 빅샷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최성민 파트너와 함께 시장의 흐름과 그 속에서 주목해야 할 업종과 관심주까지 모두 살펴봤는데요. 참고하시고 현명한 투자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글로벌 빅샷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